새벽 4시였다. 알람이 울리기 전이었는데도 눈이 떠졌다. 휴대폰 화면이 어둠 속에서 혼자 빛나고 있었다. 습관처럼 은행 앱을 열었다. 결혼식까지 남은 시간은 5날. 오늘은 그냥 잔액만 확인하고 다시 잠들 생각이었다. 그런데 화면에 찍힌 숫자를 보는 순간 숨이 다 막혔다. 내가 알던 금액이 아니었다. 분명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숫자가 사라지고 대신 낯선 공백처럼 느껴지는 잔액이 남아 있었다. 순간적으로 화면을 몇 번이나 닫았다. 다시 열었다. 오류일 거라고 믿고 싶었다. 손끝이 차가워졌다. 심장이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내려앉았다. 그 숫자 하나가 이상하게도 지난 5해를 전부 요약해 주는 것 같았다. 사랑, 약속, 미래, 그리고 우리가 애써 외면해 왔던 계산들까지. 나는 침대에 앉은 채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옆에서 잠들어 있는 사람의 숨소리가 들렸다. 규칙적이고 편안한 자. 호흡. 그 소리가 나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우리는 정말 같은 미래를 보고 있었을까? 아니면 같은 단어를 다른 의미로 이해하고 있었던 걸까? 처음 만났을 때 그는 내 손을 잡으며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그 말이 좋아서 나는 웃었다. 그때는 정말로 아무것도 몰랐다. 사랑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믿는 게 얼마나 쉬운 일인지, 그리고 그 믿음이 얼마나 위험한지. 결혼 준비는 생각보다 조용히 우리를 바꿔놓았다. 크게 싸운 적은 없었다. 대신 작은 침묵들이 쌓였다. 통장 이야기, 집 이야기, 누가 얼마를 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들. 나는 그 질문들 앞에서 자주 웃으며 넘겼다. 괜찮다고. 나중에 생각하자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숫자가 떠올랐다. 내가 감당해야 할 몫, 설명되지 않은 공백, 그리고 항상 애매하게 끝나는 대화들. 그 새벽에 보는 잔액은 그 모든 애매함이 결국 어디로 흘러왔는지를 정확히 보여주고 있었다. 이상하게도 울음은 나오지 않았다. 대신 머리가 차분해졌다. 마치 오래된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억지로 끼워 맞춘 순간처럼 그림이 완성되며 동시에 깨져버린 느낌이었다. 5해 동안 나는 사랑을 증명하려 애썼지만 그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를 미뤄두고 있었다. 우리는 왜 결혼하려 했을까? 그리고 그 이유 안에 나는 정말로 포함되어 있었을까? 결혼 준비를 시작하면서부터 나는 시간을 숫자로 세기 시작했다. 날짜, 금액, 횟수, 사랑을 말로 확인하는 대신 우리는 점점 엑셀표 같은 대화를 나눴다. 예식장은 언제까지 계약금을 넣어야 했고, 드레스는 몇 번의 피팅이 기본인지, 스튜디오는 패키지가 더 싼지 단품이 나은지. 처음엔 설렘처럼 느껴졌다. 모두가 그렇게 한다고 했으니까 친구들도 회사 동료들도 다들 같은 과정을 거친다고 말했다. 그래서 나도 그 흐름에 나를 얹었다. 고민보다는 따라가는 쪽이 편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내가 점점 조용해졌다는 사실이다. 예전에 나는 하고 싶은 말을 바로 꺼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솔직하게 말했고, 이해되지 않으면 질문했다. 그런데 결혼 이야기가 오갈수록 나는 자주 말을 삼켰다. 괜히 분위기를 망칠까봐, 예민한 사람으로 보일까봐. 그는 현실적인 사람이었고, 나는 그 점이 좋았다.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모습이 믿음처럼 느껴졌다. 그래서 그의 계산이 맞다고, 그의 걱정이 합리적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하지만 그 설득은 늘 나 혼자만의 일이었다. 돈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우리는 각자의 통장을 펼쳐놓고 숫자를 비교했다. 나는 내가 모은 돈을 말하며 괜히 웃었다. 부족하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짧은 순간 설명되지 않는 공기가 흘렀다. 실망인지 계산인지 아니면 그냥 정보 교환이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자주 내 통장을 들여다봤다. 잔액이 줄어드는 것보다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해지는지가 더 무서웠다. 주말마다 이어진 일정들은 나를 빠르게 지치게 했다. 예식장 투어를 마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그는 대출 금리를 검색했고 나는 창밖에만 바라봤다. 우리가 함께 있는 시간인데도 각자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말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스스로를 달래면서도 속으로는 계속 질문이 쌓였다. 정말 이게 맞는 걸까? 다들 이렇게 시작하는 걸까? 결혼이란 결국 이런 식으로 서로의 삶을 계산하는 일인 걸까? 그 새벽에 본 숫자는 그래서 더 잔인했다. 갑자기 생긴 문제가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예고된 결과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그동안 내가 미뤄왔던 불안이 드디어 나를 따라잡았다는 걸. 그날 아침,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우리는 아침을 먹었다. 그는 출근 준비를 하며 뉴스를 틀어놓았고 나는 식탁 위에 놓인 컵의 물결만 바라봤다. 말을 꺼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적절한 타이밍을 찾지 못했다. 괜히 지금 말하면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또 미뤘다. 5날이나 남았으니까 그 사이에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스스로를 안심시켰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알았다. 이건 해결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라는 걸. 회사에 도착해서도 하루 종일 집중이 되지 않았다. 회의 중에도 메일을 읽으면서도 계속 숫자가 떠올랐다. 통장 잔액, 앞으로 나가야 할 돈, 아직 말하지 못한 이야기들, 점심시간에 동료들이 결혼식 날짜를 묻자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거의 다 됐다고. 준비는 힘들지만 다들 그렇다며 농담처럼 넘겼다. 그 말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이상하게도 속이 비어버린 느낌이 들었다. 내가 말한 건 사실이었지만 진실은 아니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와서야 나는 용기를 냈다. 조심스럽게. 정말 사소한 질문처럼 통장 이야기를 꺼냈다. 그는 잠시 당황한 듯 화면을 들여다봤고, 곧 평소와 다르지 않은 목소리로 설명했다. 일정이 겹쳐서 잠깐 옮겨둔 거라고, 큰 문제는 아니라고. 그의 말은 논리적이었고, 틀린 부분은 없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설명은 나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왜 미리 말해주지 않았을까? 왜 나는 항상 나중에 알게 되는 걸까? 그날 우리는 처음으로 길게 침묵했다. 싸우지도 않았고,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다. 대신 서로를 보지 않았다. 그 침묵 속에서 나는 많은 걸 떠올렸다. 처음 연애를 시작했을 때의 설렘, 힘들 때 서로를 위로하던 순간들,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자연스럽게 역할이 나뉘어 버린 우리 모습. 그는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었고, 나는 맞추는 사람이었다. 그 균형이 깨진 건 언제였을까? 아니면 애초에 균형은 없었던 걸까?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결혼식 날짜가 적힌 메시지를 하나씩 지워보며 생각했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말과 이미 너무 늦었다는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부딪혔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만약 이 불안을 안 잊고 결혼한다면 나는 앞으로 몇 번이나 더 스스로를 설득해야 할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몇 번이나 나를 뒤로 밀어야 할까? 그 질문 앞에서 나는 처음으로 결혼이 아니라 나 자신을 떠올렸다. 결국 나는 결정을 미루지 않기로 했다. 그건 용기라기보다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서였다. 다음 날 아침, 그는 평소처럼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그 모습이 너무 일상적이어서 오히려 마음이 아팠다. 나는 의자에 앉아 숨을 고르고 준비해 둔 말들을 하나씩 떠올렸다. 하지만 막상 입을 열자 생각했던 문장들은 모두 사라지고 솔직한 감정만 남았다. 나는 말했다. 더 이상 확신이 없다고, 결혼이 두렵다고. 그리고 그 두려움의 중심에 돈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 방식이 있다는 걸. 그는 처음엔 이해하지 못한 표정이었다. 이미 여기까지 왔는데 왜 이제 와서 그러냐고 했다. 다들 이렇게 시작한다고. 불안한 게 당연하다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는 말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 당연함 속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었다. 설명하려 애쓸수록 우리는 서로 다른 언어를 쓰고 있다는 게 분명해졌다. 그는 해결책을 찾으려 했고 나는 이유를 말하고 있었다. 그 간극은 생각보다 깊었다. 결혼식 취소를 결정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건 위약금이었다. 이미 쓴 돈들,
돌이킬 수 없는 일정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모든 숫자들은 더 이상 무섭지 않았다. 진짜 두려웠던 건 그 숫자들을 안고 평생을 살아가는 남의 모습이었다.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을 때 한참을 말없이 듣던 어머니는 조용히 말했다. 잘했다는 말도 아쉽다는 말도 아니었다. 그저 네가 감당할 수 없는 선택은 하지 말라는 한마디였다. 그 말에 나는 처음으로 울었다. 지금 나는 작은 집에서 혼자 지낸다. 결혼식 대신 일상이 있고 계획 대신 여백이 있다. 가끔은 외롭고 가끔은 내가 너무 쉽게 포기한 건 아닐까 스스로를 의심한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의 나는 통장 속 숫자보다 내 마음을 먼저 들여다본다. 사랑은 견디는 게 아니라는 걸, 결혼은 목표가 아니라 선택이라는 걸 이제는 안다. 5날 전 새벽에 보는 그 숫자는 나를 끝내기 위한 신호가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한 경고였다. 그리고 나는 그 신호를 늦었지만 받아들였다.